89쪽 양도 또는 취득시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여러분 개별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작년에 개별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올해는 또 나오기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요 양도 또는 취득시는 이미 하셨을 테니까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고요.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양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죠. 즉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적용하는 시간적 기준이 바로 일반 매매죠.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럼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랬죠. 그럼 언제 여러분? 대금 청산일. 이걸 취득세는 뭐라고 표현했죠? 대금 청산일을 잔금 지급일로 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 대금 청산일 저거 위에다가 취득세 뭐와 똑같은 말이야? 잔금 지급일과 같은 말이야 여러분. 동전이 앞뒷면이야. 그러니까 취득자 입장에서 뭐 한 거고 잔금 지급일인 거고 양도자 입장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대금 청산을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사실상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양가로 이렇게 사실상. 이거는 당연히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계약상과 사실상 둘 중에 어떤 걸 잡으라는 얘기야? 사실상. 계약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적으세요. 절대 사실상이 됐다면 뭐는 없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상이 없죠. 계약상 없다. 다만 대금 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대금 청산 전에 먼저 등기를 했다. 그때는 언제 여러분? 등기 접수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협의매수나 수용 별표 하나 체킹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환기처분 별표 하나 요것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그냥 양도 또는 취득시 넘어갈게요. 이건 올해 나오긴 틀렸다. 아니야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분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제 말 믿고 안 보셔도 된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9쪽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및 산출세.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죠. 반드시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거냐?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갑시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러 갑시다.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를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저를 보면 뭐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볼 게 많아져.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 간로 붙잡아 놓고 내가 토지를 얼마에 양도했는데 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얼마 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자판기에 코인을 딱 집어넣으면 그냥 커피가 쭈르륵 나오는 것처럼 얼마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야. 뭐 해봐야 돼? 뭐 해봐야 돼? 세액을 계산해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화장실 나왔고 나는 화장실 들어갔는데 들어갔나 붙잡아 놓고 이거 얼마냐 물으면 계산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 가장 제가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 뭐냐? 얼마예요? 그건 몰라. 뭐 해봐야 돼 이것도. 얼마냐 물으면 제가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뭐 해봐야 돼? 자리 잡고 돗자리 깔고 뭐 해봐야 돼? 계산해봐야 돼 계산을. 이거 가중에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하죠. 이때 여러분 이미 이걸 다 배우셨겠지만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출발점은 어디죠? 양도소득세 계산합시다. 그럼 뭐가 출발점이야? 양도가액이 출발점이야. 양도가액. 출발!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얘기야? 양도가액부터 출발하는 얘기야. 너 얼마 팔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너 얼마짜리 주고 산 건데 그래서 뭘 빼라는 얘기야?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양도차익이라 하죠.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자꾸 처음 하는 듯한 표정 짓지 마. 이미 11월 달부터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양도 가서 취득할 때 필요를 뺀 금액을 뭐란다고 여러분? 양도 차익. 그래서 양도에서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차익이 나와야죠. 차익이. 남은 게 있어야 되는가? 남은 게 없으면 양도세가 계산할 수가 없어. 나 3억 주고 산 걸 5억 원에 팔았다. 그럼 얼마 남았어? 2억. 이걸 양도하는 거에 실현돼 뭐로 보는가? 소득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 단기 보유야 장기 보유야? 장기 보유죠. 그래서 장기 보유할수록 양도차익 커지는 거죠. 그걸 조금 완화해 주겠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에서 뭘 차감한 거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의 금액이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거죠. 이건 소득세법상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차감하라고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죠. 자, 무슨 공제했으니까? 특별 공제했으니까 그에 대응되는 뭐가 있죠, 여러분? 기본공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 되는 거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죠. 그럼 여러분, 과표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에 뭐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 변함없는 세율. 세율이죠. 근데 어떤 세율을 곱하느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금액. 요게 바로 뭐죠?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양도 물건이 감면 대상이거나 공제 대상이면 이때는 세액 공제 또는 세액 감면을 차감한 후의 금액, 요거를 바로 뭐라냐?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여기 좀 더 내려가더니 지금 칠판이 작아서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 가액에서 취득할 때 필요를 뺀 후의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여기서 장기부의 특별공제 차감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금이라고,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과표라고. 과표 나오니까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여러분 최소한 여기까지는 반드시 이 계산 과정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계산 과정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차익이 항상 양도세 뭐가 난다 그러면 양도차익이죠. 그래서 차장 금기 과세산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 모든 조세는 예외 이시 없이 모든 조세는 기본적으로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아는 체 좀 해줘. 예, 그래서 모든 조세는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거는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어. 그래서 취득세부터 우리 요이 땅에서 과표나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 나오는 계산했잖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지금 항상 모든 조세는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와요. 어떻게 외운다 이거를? 과세산. 그러면 양도차익의 특징은 딱 네 가지죠. 요거 차장금기 요것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외우실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앞글자 따서 차장금기 과세산요 딱 그러면 됐죠. 뭐. 다 외우셨죠? 네. 여러분 여기 봐. 차장. 옛날 그 버스 차장이 금기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뭐야? 과세산. 그래서 차장 금기 과세산 이러면 다 끝난 거야 여러분. 차장 금기 과세산. 요거 이제 약간 리듬 타지면서 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차장 금기 과세산요? 알아들었죠요? 여보세요? 같이 합시다. 나만 하면 이상하니까 시작. 차장금기 과세산요. 딱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 드신 아저씨 앞에서 밥 먹는 자기 내 말 들어봐. 그래가면서 오늘 양도소득세 배웠네. 그러면서 그럼 아저씨가 밥상 없겠지? 네. 그래서 어떻게 배운다고요? 차장금기 과세산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양도차익이 틀려버리면 여러분 나머지 무조건 틀려버리죠. 그래서 양도차익이 제일 틀리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어디까지 꼭 외우셔야 된다고요? 산출세까지 이 계산구조 외우셔야 돼요. 그때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배웁니다. 나는 간단한 방법이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는 앞글자 딴데 어떻게 앞글자 따신대요? 봐라. 양치 양장 양양양양양 시켜 앞글자 다 외웠죠? 네, 그래서 양치 양장 양양양양양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랬죠. 그 앞에 양은요 그랬더니 김양, 두 번째 양은 이양, 이상하게 하는 거죠 뭐 이제. 예, 그래서 양치 양장 양장 양장보다는 저는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외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90쪽 넘기시면요. 90쪽에 여러분 맨 위에 당구장 하나 있네. 요거 별표 하나.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동그라미 뭐하여? 구분하여 된다. 구분 동그라미. 90쪽 보셔야 돼요. 90쪽. 이걸 뭐라 그러냐? 저세요. 분류과세라 했죠. 분류과세. 그래서 우리 임대소득세 할 때 우리 했었죠.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세 가지를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의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걸 뭐라 한다? 분류과세. 이때 양도차 계산한 방법 거기 박스에 나왔죠. 별표 3개. 올해 이쪽 상당히 잘 보시면 됩니다. 90쪽. 예, 90쪽. 듣기 잘 보라. 90쪽. 그러면 이 양도차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 그러면 양도차익은 뭘로 계산하는 얘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실지거래가로 계산합니다. 실지거래가. 뭘로 계산하고요? 실가로 하라. 실가. 그럼 여러분 실가가 뭐냐? 거기 정의가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자 밑줄 누구와? 양도자와 양수자 밑줄. 양도자와 양수자 밑줄 치세요. 누굴 말하죠?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 간에 뭐한가요?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다 실제 거래가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당의 거래에서 도저와 수저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끝이야. 그래서 이때의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뭐 밑줄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 등을 말하는 거죠. 뭐 개념은 와닿죠. 여러분 실가가 뭐라는 건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격을 말하는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셨겠어요. 양도소득세에서 뭐로 계산한다는 것은 실지거래가로 계산한다는 것은 대전제 조건이 뭐냐?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증빙서류. 이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증빙서류. 실제 이런 금액이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증빙서류가 있는 거죠. 이때 증빙서류의 가장 기본이 뭐죠 여러분? 매매계약서죠. 뭐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가장 기본적인 증빙서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몇 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장이 있어야죠. 어느 당시와?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뭐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있어야죠. 이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세무서에서 자 요거 양도소득세 계산하신 거 확인하기 위해서 증빙서를 갖고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매매계약서 몇 장 있어야 돼? 2장.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우리 뭐 증명서류를 뭐 하고 있구나? 수치 보관하고 있구나. 수치 또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통해서 증명서에서 뭐가 돼야 되는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전제 조건입니다.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확인해야 된다 그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한다는 것은요. 실가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러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첫째 양도자가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있는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는가? 왜냐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오래전이다 보니까 오래전에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자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자가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째 매매 사례가예요.
매매사례가액 적용할 수 없다. 어디로 가죠, 여러분? 감정가액의 평균에. 이것도 사용할 수 없다. 어디로 가죠, 여러분? 환산취득가액으로 갔죠. 이때 주의할 거는, 이때는 여기는 뭐가 못 나온다, 여러분? 양도자가 사용할 때는 기준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 기준시가 나올 수 없다.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장이 그래서 요거는 관할세무서장입니다. 요거는 양도자고요. 요거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 뭐 할 때,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 그래서 누가? 관할세무서장이. 자, 무슨 말로 하면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 여기 추계가 뭐예요, 여러분? 가을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여 계산한단 말이야. 추정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추정하여 계산한다. 추계.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몇 가지가 있냐, 여러분? 4가지가 있죠. 매, 감, 환,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죠? 지가 나오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매감, 환계. 그래서 여러분 기준시가는 뭐 할 때만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추계조사 할 때만 나오는 거죠. 추계조사 할 때만.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단순히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고, 여러분? 매감, 환이고, 뭐는 없다, 여러분? 기준시가 없다. 근데 누가? 세무서장이 뭐 할 때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는 이때는 뭐다, 여러분? 매감, 환기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여러분 3번만 보시면 돼요. 관할 세무서장 3번만 보시면 돼요. 1번과 2번은 여러분 볼 필요는 없고, 관할 세무서장 1번과 2번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시고 몇 번이 중요하다고? 3번. 예. 특히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죠, 여러분. 여기서 환산 가격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환산 가격이 뭔지 아셔야 되죠. 이때 환산 가격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산 취득 가액을 말하는 거죠. 환산 취득 가액을 말하죠.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는 무슨 가격을?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죠.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죠. 취득가액. 그래서 얘는 환산가액은 뭐를 추정할 때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뭐를?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바로 박스 바로 밑에 별표 하나 있죠. 박스 바로 밑에 무슨 가액은? 환산가액은 뭐 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하나, 뭐 할 때는? 양도가액을 추가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환산 무슨 가액? 취득가액.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를?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때 환산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하냐? 거기 책에 나와 있죠? 환산 취득가액. 어디 나왔냐? 우측 91쪽에 나와 있죠? 환산 취득가액. 그러면 요거는 어느 당시?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이 주어진 걸 잡는 거죠. 그래서 실가가 주어졌으면 실가, 없으면 매매사례가, 없으면 감정가액. 그래서 이렇게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등을, 자,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뭐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 거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식을. 학계론이나 세법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할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나 매매사례가 또는 감정가액은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걸 외우면 푸는 거고 못 외우면 못 푸는 거야.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마무리할게요. 시험에는 예외가 나오는 거야. 시험에는 예외가 나와. 원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매감 환이고 뭐가 없다? 기준시가 없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이 뭐 할 때는 여러분 추계조사할 때는 뭐다? 매감 환기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기준시가 나온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환산가액은 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환산 취득가액을 말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얘기죠. 예. 이때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질거래 등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거다 이렇게 외우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거기 이제 당구장, 그 박스 밑에 당구장 있죠? 자, 양도 차익을 뭘로 계산하면 실질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 때 뭘로 가르고 실질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뭘 하면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뭐도 취득가액 때 뭐라 한다 그러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래서 하나가 실가면 나머지도 실가, 하나가 기준시가면 나머지 계산료도 뭐 된다 그러면 기준시가. 적으세요. 이걸 뭐라냐? 동일쌍방기준. 당구장 이걸 뭐라 한다고요? 동일쌍방기준. 이거예요, 여러분. 자, 아파트에서 위층과 아래층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가? 자, 그래서 위층집에서 아줌마가 나왔어. 위층집에서 아줌마가 나왔어. 그럼 우리 집도 누가 나와야 돼? 밑에 집도 아줌마가 나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근데 위층집에서 아저씨가 나왔어. 그럼 우리도 누가 나와야 돼? 예, 우리 계속 아줌마가 나갑니다. 예. 왜냐면 아줌마가 천하무적이기 때문에요. 아저씨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계속 아줌마 내보냅니다. 예. 마마보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아줌마죠? 잘 모르시는구만. 당해보지 않아서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기준에서 양도차익 계산한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동일쌍방 기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 갑시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 요거 중요하죠. 별표 3개. 그래서 우리 요쪽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원칙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로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실가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실질거래가는 양도차액. 자, 여러분 항상 양도차액은 무슨 가액에서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뭘 뺀 거죠?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을 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뭘 뺀 거죠?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결국 양도차액은 양도가에서 뭘 뺀 거야, 여러분? 필요 경비 뺀 거예요. 필요 경비. 다만 이 필요 경비를 발생 시점에 따라서 취득 단계, 그 다음에 기타 단계를 구분해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 뺀 거다. 그래서 양도가에서 못 빼고요, 취득가액 빼고요. 그 다음에 못 빼라고요?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여기 나왔잖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를 빼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뭘로 계산하라고 여러분? 원칙,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 원칙은 실가죠. 그러면 양도가액도 뭘로 해야 되니까? 실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지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필요경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필요경비인데 이때 취득가액 뭐가 되는 거고? 실지 취득가액이죠.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는 이제 줘야 되죠. 책을 보세요. 실제 취득가액이 나면 기타 필요경비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오죠, 여러분? 양도비가 나오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죠.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취득가액을 뭘로 하면 실가로 하면 반드시 이 기타 필요경비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옵니다. 얘들은 여러분 세트야, 세트. 같이 다니는 애들이야. 취득가액을 뭐로 하면? 실가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온다고요. 근데 만약에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않고 뭘 하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이나 뭘 하면 기준시가로 했다. 소위 말하는 뭐야 여러분? 매감환기죠. 이렇게 추계조사할 때 매감환기로 추계조사했다. 매감환기로 추계조사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되죠.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된다.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취득 가액에다가 기타 필요 경비를 더해서 이거를 어디서 빼는가? 양도서 빼는 거죠. 이게 필요 경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프린트 우리 요약지 보면 실질 취득 가액일 때는 뭐가 나왔죠? 기타 필요 경비로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가 나왔죠. 근데 취득 가액이 뭐로 나면 매감 환기로 나면 기타 필요 경비로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죠. 세트야. 이렇게 세트. 여러분 세트 좋아하잖아. 뭐 요즘 배달 음식 할 때도 꼭 세트를 시켜 먹잖아.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필요 경비 뭐죠 여러분? 계산. 계산이 뭐야 여러분? 개가 계산한 건가? 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개괄적으로 계산했다 그 얘기죠. 개괄적으로 계산. 개괄적. 대략 정확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 대략 계산 거죠. 이때 여러분 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도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식은 세법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어떻게 외우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를 곱한 거죠.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거다. 그래서 이 양도 물건, 그래서 여러분 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의 계산 구조가 이렇게 두 가지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를 곱한 거다. 이때 양도 물건별 공제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 할 때 몇 프로냐? 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는 7%. 나머지 이외의 자산은 몇 프로? 1%.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 37 짓고 따라하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따라하지 몰라 무슨 용어인지? 앙금 떠는 거 아니야? 화토 용어예요. 화토. 모르면 이렇게 그냥 37 짓고 하나 이렇게 외웁시다. 그냥 어떻게 한다고? 37 짓고 하나.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자기야 도리지구땡이 뭔고 물어보세요. 도리지구땡이 뭐야? 화토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 니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럼 학원 아닌데 하고 또 냅다 또 눈탱이 밤새도 터지고. 그래서 공제 어떻게 한다고요? 37 짓고 하나. 토지나 건물은 무조건 몇 프로? 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무조건 몇 프로? 7%. 나머지 그냥 시세를 갖고 몇 프로? 1%.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도 아닌 1%. 다만 부동산은 대표적인 무슨 자산이죠? 등기 자산이죠. 근데 등기를 하나 하지 않고 양도했다. 무슨 양도?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일 때는 이때는 해주는데 요거에 10분의 1로 줄여도 몇 프로만 해준다? 0.3%만 해준다. 0.3%.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99쪽, 90쪽이 나와 있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죠. 특히 거기 밑에 별표 나왔죠. 이거 작년에 개정되자마자 나왔죠. 작년에 나올 수 있다.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계산 문제보다는 설명 나와버렸죠. 올해 나오면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같이 보죠. 거주자가 밑줄 건물 신축한 후 5년 이내 해당 건물 양도. 이게 첫 번째 밑줄. 해당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건물 양도. 둘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두 번째 밑줄이죠. 그래서 조건이 몇 가지야 여러분? 두 가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90쪽 맨 밑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매매에 따른 적용 안 합니다. 오로지 건물을 뭐 한다면 신축한 다음에 취득한 후 몇 년 이내 양도할 때 5년 이내 양도야. 이게 첫 번째 조건. 엔드. 환산가액을 뭐 했어요 여러분? 취득가액으로 한 거죠. 환산가액을 뭘 했다고요? 취득가. 요걸 했다고. 환산 취득가로 양도적 계산했다고. 환산 취득가를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밑줄 해당 건물 환산가 몇 프로를 5% 밑줄 해당 환산가액 5%입니다. 해당 환산가액 5%를 뭘로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이 어떻게 하라? 더하라. 즉 해당 건물 환산가액 5% 뭘로 때리라는 얘기라면 양도소득세로 때려라 그럽니다. 양도소득세로. 이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요 5% 때리는 것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예, 산출세액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환산가액의 몇 프로를 5% 뭘로 때리라? 양도소득세로 때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추계조사 결정 경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매매사례가 감정가에 환산가 기준시가 그냥 누르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 거래가 양도차에 뭐 최근에 이게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또 올해 뭐 당장 나오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실질 취득가에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다음 페이지 뭐 있죠 여러분 양도비 이거 물어봐 여러분한테 시험에서 이거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91쪽 조금 수정할 게 하나 있는데 91쪽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다음에 의한 취득원가 있죠. 다만 자 여기 다만 밑줄 칩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 밑줄 치세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사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종금 밑줄 치셨어요? 자 밑줄 치셨으면 마지막에 무슨 말 나오죠 여러분? 제외이라는 말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밑줄 친 거를 이렇게 밑줄 친 거를 그 마지막 제외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한 시가총액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포함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 포함과 뭐가 있죠 여러분? 제외 두 가지가 있죠. 이해하시나요? 1번 단서가 지금 크게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이때 지금 밑줄 친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계 확장 지적공부사 면적이 증가해서 징수한 조종금은 자 지금 포함 대상에 가 있는데 포함 대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무슨 대상으로? 제외 대상인데 이게 위치가 잘못 갔어. 결론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종금은 포함 대상, 취득원가 포함 대상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제외 대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실질 취득가액의 4번을 보시면요. 양도 자산의 보유 기간 중 그 자산의 자 밑줄 하나 칩니다. 감가상각비 밑줄 하나.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의 밑줄 하나. 이놈들은 다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과세기관의 자 밑줄 각 과세기관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밑줄 각 과세기관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그래 적으세요. 뭐죠?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취득금액에서 어떻게 하랬어요 여러분? 취득해서 어떻게 한다? 공제 밑줄 취득해서 공제 그리고 이중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공제 방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 나와 있죠? 1번 해당 자산의 밑줄 내용연수 연장 가치의 증가 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게 뭐고?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본적 1번은 여러분 적으세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3번에 토지 등이 협의 매수가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 직접 소유된 소수형 변화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이 있다. 이것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 주는데 단 가르고 닫고 뭐를 한도로 한다 그러면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필요금도 인정해 줍니다. 자본적 지출. 그런데 밑줄 다시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밑줄 그 지출한 연도 각소득 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산입된 것 이거는 자본적 지출액에서 동그라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역시 적으세요. 이중공제 방지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도 필요금을 잡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필요금을 잡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양도자산의 여러분 밑줄 용도 변경 계량 이용편의 밑줄. 그래서 요 용도 변경 계량 이용편이 그래서 이때 용자 동그라미 개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냐? 용가리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뭐라고? 용가리. 그래서 용도 변경 계량 무슨 말? 이용편의가 나오면 뭐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옆에다 적으세요. 공과금이죠. 공과금.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들이니까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죠. 6번을 보시면 이런 말 있죠. 토지 밑줄 이용편의. 이 말이 중요해요. 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편의.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비 보죠. 자산을 뭐하게 하여? 밑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 직접 지출한 비용. 밑줄 자산을 양도하기 직접 지출한 비용. 여기까지가 여러분 저 양도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밑줄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적으세요. 뭐죠? 세무사 대행수수료죠. 양도세를 누구한테 맡겨? 세무사. 그럼 세무사한테 돈 줘야 되죠? 그럼 그 돈 준 거를 양도비를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체킹합시다.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 양도자 지출한 명도비용 밑줄 양도자 지출한 명도비용 역시 양도비로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여러분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뭐를 매입하죠? 국민주택채권이죠.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외의 이자 밑줄 금융기관 외의 금융기관 밑줄 주세요. 먼저 금융기관 누굴 말하죠? 저거 은행, 증권회사 등을 말하죠. 그 다음에 다시 밑줄 금융기관 이외이자 저거 누구죠 여러분? 금융기관 이외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법무사죠. 법무사.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국민주택채권을 매각 상대방이 국민주택채권 매각 상대방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모일 때와 금융기관일 때와 그 다음에 법무사 등 금융기관 외의 자로 구분하셔야 돼요.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 구분하셔서 인정하는 매각 차손은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팔았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전액 인정해 줍니다.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양도비로 인정. 근데 금융기관 이외이자 법무사한테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금융기관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에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법무사한테 팔면은 전액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네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팔았다 가정했을 때에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 인정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주택채권의 매각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가 다르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의 당구장에 보시면 바로 박스 밑에 당구장 있죠? 밑줄 자본적 밑줄 밑줄 하나, 양도비 밑줄 하나. 이 두 놈은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명서류를 뭐하거나 수치보관, 증명서류 수치보관 또는 뭐죠? 실제 지출 사실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어떻게 된다? 확인될 때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중요한 조건이 붙죠. 자, 두 번째 당구장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게 거기 두 번째 모아놨죠. 밑줄 필요경비를 지출한 연도 각소득 금액 계산 시 종합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 발금액 밑줄 하나.
이중공제 방지죠, 이거. 다시 밑줄 하나, 수익적 지출액 밑줄 하나,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바로 수익적 지출액이죠. 그 다음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이건 벌과금입니다. 벌과금.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 밑줄 보유세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밑줄, 즉 상속을 받으면 뭐가 보되죠? 상속세, 받으면 증여세. 이때 그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자산 양도할 때 그 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당구장 있죠?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비교. 여기 별표 2개. 올해 신설된 거죠? 저거나 2019년 신설. 그래서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적 제조사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자, 동그라미 뭐예요? 감소. 면적 감소, 동그라미. 감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판 걸로 보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이때 밑줄 지급받은 조정금. 박스 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지적공사 면적의, 자, 동그라미 뭐예요? 증가. 그럼 돈을 내야 됩니다. 그만큼 새로 취득한 걸 보기 때문에. 그럼 이때 납부한 동그라미, 납부한 동그라미. 요 조정금은 얘는 필요경비, 즉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뭐를 말하는가? 취득가액을 말하는가? 취득가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 어디 가느냐? 우리 94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합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저는 뭐 별표 3개 충분히 올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봅니다.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양도책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정확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양도책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책 끝나면 여기서 장기 보유 자산의 세부담 완화 목적상 뭘 해준다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주죠. 자,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 공제 대상, 두 번째 공제 금액, 세 번째 공제 방법, 네 번째 보유기간 계산.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내용이 구성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시험 대비로 가장 중요한 걸 좀 중요도를 따진다면 공제 대상 별표 2개, 공제 금액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세법은 얼마예요? 그냥 공제 방법이나 보유 계산은 뭐 별표 하나 정도 표시면 되는데, 자, 일단 공제 대상부터 갑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써져 있어. 뭐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써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아무한테나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래서 얘는 양도 물건이 뭐냐를 물어보셔갖고 양도 물건이 2가지일 때 해줍니다. 첫째, 뭐죠 여러분? 밑줄 토지 또는 건물. 지금 뭘 양도했어야 되죠 여러분?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뭐라 써져 있냐? 장기 보유. 부동산을 양도해서 특별히 해주는데 장기 보유니까 몇 년 이상이에요 여러분?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 보유죠. 3년 이상 보유죠.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거죠. 자, 결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뭘 양도하면? 건물 양도했을 때 특별해 주는 거죠. 다만 여기 보셔야 되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죠. 첫째 뭐죠 여러분? 미등 양도. 둘째 뭐죠? 누진세다 10% 또는 20%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 경내 다주택자이들, 이럴 때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한다. 이거 확인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나는 외웠어. 미등기 양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 안 해준다. 두 번째, 이렇게 조정 대상 경내 주택이 2개 이상이다 보니까 누진세다 할증 과세됐다. 얘네들 안 해준다.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비사업용 토지가 나왔죠. 비사업용 토지. 결론. 비사업용 토지 양도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되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얘 지금 제외 대상에 있어요, 없어요? 제외 대상에 비사업용 토지 있나 봐. 없죠? 없잖아. 그럼 뭐이니까? 토지니까 어디에 당해? 부동산이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비사업용 토지. 예. 그럼 굳이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원래는 얘는 안 해줬었어요. 안 해주다가 2015년도까지 안 해주다가 2016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바뀐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갑시다. 뭘 양도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본다고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뭐다? 주택입니다. 그래서 뭘 양도하면? 입주권을 양도하면 뭘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부동산 양도한 걸로 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하다고요? 제외한댔죠. 여기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걸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승계조합원을 말하는 거죠. 승계조합원. 그러니까 딱지를 돈 주고 산 사람이 또 양도하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 누가 양도할 때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만.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합원으로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조합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뭐는 승계조합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 조합원 입주권을 누가 양도할 때? 조합원으로 취득했었죠. 즉 누가 양도할 때만? 원조합원, 당초조합원이 양도할 때만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무제한으로 양도 차익을 전액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을 한정한다. 인가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준다. 요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이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을 한정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히려 조합원 입주권이 더 문제 내기는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합시다. 그러면 얼마 해줄 거냐? 공제 대상이다. 공제 금액 보죠.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여러분 항상 뭐를 기준하죠, 여러분? 양도 차익을 기준하죠. 여기다 뭘 곱해라고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곱한 거죠.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거다. 그러면 결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계산 요소가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두 가지죠. 계산 구조 외우셔야 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 어떻게 계산한다고?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에 따른 뭘 곱한 거야? 공제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때 과거에 여러분 요거를 양도 차익을 출제에 살짝 이렇게 바꿔요. 양도 가액 또는 취득 가액 이렇게 말을 바꾼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이 바뀌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양도가액도 아니요, 취득가액도 아니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빼는 뭐예요, 여러분? 양도차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다 뭘 곱해라고요? 공제율이죠. 이때 이 공제를 여러분 몇 가지로 구분하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반적인 경우죠. 이때는 보유 연수 곱하기 연수죠. 1년당 몇 프로죠, 여러분?
2%죠. 2%. 그래서 보유 연수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수는 고려 안 해. 일수, 월수 고려 안 해. 그냥 연수만 따지는 거야. 근데 무제한으로 가는 건 아니고 한도를 두고 있죠. 몇 프로 한도라죠, 여러분? 30%죠. 이게 올해 우리 주의할 사항이죠. 즉 작년까지 넣으면 3%였어요. 3%인데 올해부터 2% 인하됐어. 2%에서 30%가 되려면 2%짜리를 곱해갖고 30%가 되려면 몇 년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15년이죠. 그래서 15년으로 한도라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일 때는 여러분 1세대 1주택일 때는 1세대 1주택일 때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다 여러분? 8%입니다. 8%. 1년당 8%. 1세대 1주택. 물론 이때도 무제한 아니고 몇 프로 한도라죠 여러분? 80% 하죠. 80% 한도란다. 이때는 몇 년을 보유하는 거죠? 10년이죠. 10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 나가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냐면 강남에 강남 압구정동 강남 타워 팰레스 이렇게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팔아도 2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 구반포 이런 20억 30억 40억짜리 아파트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비싼 고가주택일수록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양도세가 몇 프로까지? 80%까지를 공제해버리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이렇게 양도해야 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비과세 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가 엄청납니다. 거의 없다 보셔도 돼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 강화가 되죠. 내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 한 사람만 이렇게 해주겠다. 2년 이상 거주 못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그럼 일로 가는 거죠. 실무에서 지금 이거 공인중개사한테 엄청 상담 들어오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되죠. 일일이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죠. 우리 공인중개사가.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주의할 건 1세대 1주택 몇 년 보였으면 3년 이상 보여서 원래 무슨 요건 충족했죠?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그런데도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첫째, 우리 미등 양도. 근데 미등 양도는 아예 제외 대상이죠. 그죠? 둘째 무슨 신고죠, 여러분? 허위 신고. 안 해줬죠, 비과세. 또 무슨 주택이죠? 고가주택 안 해줬죠. 고가주택 안 해줬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대표인 거죠. 허위 신고를 했거나 고가주택 또는 뭐를 가지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 보니까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주택 외에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몇 주택자로 판정되기 때문에 2주택자로 판정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 공제 못 받죠. 이런 불쌍한 애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해주겠다. 80%까지 해주겠다. 그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적용 방법에 보시면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슨 공제이기 때문에? 물적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 횟수나 공제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비과세 요건 충족한 밑줄 무슨 주택이죠? 고가주택 나왔죠.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 얼마 초과하는 거죠? 9억 초과. 그럼 무슨 계산하죠, 여러분? 안분 계산하죠. 거기 가로를 닫고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거 밑줄. 이게 무슨 계산이죠? 안분 계산이죠. 그래서 고가주택은 항상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 계산 보시면요. 보유기간 계산을 보시면은 요거는 바로 3년 이상 보유. 어떻게 따질 거냐? 당연히 취득하는 더 양도일까지죠. 다만 시험에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것이 여러분 우리 거기 동그라미 1, 2, 3 붙여줄까요,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보유기간 계산에 동그라미 1, 2, 3 그러면 1번이 제일 많이 나서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우리는 언제죠, 여러분? 해당 자산을 받은 날, 취득한 날 이거죠. 근데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2번은 안 나올 거고 2번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3번이 이제 올해 대비하는 거죠. 3번.
우리 여러분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전 양도처를 한정한다고 그랬죠? 예. 이때에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3번이죠. 그때는 자 여러분 입주권은 왜 한다고 그랬죠? 주택을 양도한 걸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기존 주택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 주택을 취득한 날이야. 입주권으로서 전에 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또는 뭐 여러분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까지죠.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한다 여러분? 주택으로서 존속하던 기간 동안을 말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적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뭐 개별 문제 출제되기는 곤란하고요. 개별 문제 출제 곤란하냐 공제 대상 보죠. 공제 금액과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은 거주한 밑줄. 다만 미등기 양도는 제외된다. 그럼 여러분 미등기 양도는 아까 뭐도 못 받았죠? 특별 공제도 못 받았죠? 또 뭐도 못 받았죠? 기본 공제도 못 받죠. 그러면 여러분 요사 하나 기억하겠죠? 무슨 양도이면 미등기 양도면 미등기 양도입시다. 그럼 미등기 양도 장기부의 특별 공제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줘요. 기본 공제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미등기 양도면 양도 차익이 그대로 뭐가 되죠? 양도소득 금액이 되죠?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 그대로 뭐가 되죠? 양도소득 과표되죠. 그래서 결론 미등기 양도일 때는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양도 차익 그대로 뭐가 된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예.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양도소득 과세표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공제니까? 기본공제니까. 이때 공제 금액을 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당해년도 양도소득 금액 합계해서 공제하는데 이때 밑줄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하나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자 동그라미 시뻘게 뭐죠? 소득별 구분 공제죠. 소득별 여기다 시뻘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소득별 구분 공제죠. 몇 가지 소득으로 구분하라고요? 세 가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에서 얼마 여러분? 250.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한 각각의 양도소득금액 합해서 얼마씩 받는다고요? 연간 250만 원씩. 그러면 국내 얼마 받는가 총? 저거 750이죠. 왜 750이죠? 250, 250, 250. 예. 근데 여러분 맨 밑에 적용 방법에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다만 국외 파생상품은 국내 거와 국외 거를 구분하고 안 하고 합산해서 공제받는 거죠. 국내외 합산해서 공제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법으로 가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위로 올라가셔서 적용 방법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예. 그래서 특별공제는 국내 자산만 해주는 거고요. 근데 뭐는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은 물론 모두 국외 자산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방법 역시 여기 동그라미 1, 2, 3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 2, 3. 해당 과세기간에 여러 번의 자산을 양도했다. 양도 시기를 해당 과세 1년 동안의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양도했다. 그럼 이때는 언제부터? 어떤 것부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얼마가 될 때까지? 250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얘기야? 순차 공제받으라는 얘기죠. 특히 2번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2번이 당해년도 중에 무슨 대상가?
감면 대상과 무슨 대상? 비감면 대상을 동시에 양도했다. 2번 이상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거기 밑줄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 밑줄 이거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감면 대상을 말하는 거. 그래서 결론 당해연도 중에 무슨 대상과 감면 대상과 감면 대상이 아닌 거를 이렇게 양도했다. 그럼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감면 대상에서 공제를 받지 말고 감면 대상 먼저 공제를 받았더라도 이걸 취소하고 어디서 받으라는 얘기야?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 받아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5조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가 나와 있죠. 자, 고가주택 작년 시험에 나왔죠. 보기 지문으로 고가주택 무슨 계산에 무조건 안분 계산이죠. 이때 안분 계산은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 공제만 안분 계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를 보면 가업상속 재산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X. 올해는 여기 잘 보셔야죠. 양가를 3번 배우자나 직계 존비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2월 과세 별표 3개짜리. 특히 올해 개정된 게 있죠. 적용 요건의 2번 토지 건물 외에 여기 밑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밑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적용 요건 2번 이게 올해 2019년도 추가된 거죠. 그래서 적용 요건 별표 2개 적용 제외 별표 하나 과세 내용 별표 3개 이걸 반드시 숙지하셔야죠. 반드시 숙지.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라 믿고요. 다음 페이지 96조 보죠. 96조 양도소득의 부당예산 부인 규정 나왔죠? 거기에 여러분 우리 동그라미 2번 자산의 고가 양수 저가 양도 있죠? 찾으셨어요? 자 여기 별표 2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때 기억 자 기억을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기억을 이렇게 화살표 갖고 어디다 연결시키냐? 디귿이 연결되면 여기를 어디? 미음. 이게 결론이야. 자산의 고가 양수 저가 양도의 결론은 바로 요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한테 시험에 난 거 바로 디귿이 나오죠. 즉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시가와 거래가 두 가액의 뭐가 동그라미 차액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이 되거나 밑줄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때는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미음 그때는 취득가 또는 양도가 뭘로 계산하라 동그라미 시뻘겋게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계산하라. 이 시가를 출제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어. 뭐로? 실지 거래가로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증여 후 양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우리 우측 97쪽에 제가 일반적인 증여일 때와 증여 2월 과세 별표 3개짜리죠. 별표 3개. 그리고 증여 후 양도는 별표 하나짜리. 이렇게 박스 비교했으니까 요거를 꼭 보고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미 하셨을 거라 믿고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조금 10분 쉬었다가 우리 표준세율부터 해갖고 좀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겠네요.